알겠죠? 그러면 온대저기압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대저기압의 개념을 먼저 봐야겠죠. 온대저기압이란 얘들아 여기 일기도 한번 보여줄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한랭전선과 네, 여기 온난전선이 지금 여기가 만나 있죠. 교차되어서 이렇게 약간 무슨 모양일까? 시옷 모양으로 나타나는 요거를 온대저기압이라고 해요. 요번이 살짝 어려우니까 오늘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아니, 집중하세요 이거지. 집중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면 옆에 보충에도 써 있는데요. 여기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난 거죠.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날 때 이거를 온대저기압이라고 한다. 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온대저기압의 과정을 볼 거야.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날씨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쪽에 찬 기단이 오고요. 남쪽에서는 따뜻한 기단이 오죠. 여기 차가운 기단,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 더운 공기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얘네가 만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1번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만남. 이게 바로 거기에 써져야 할 1번이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만나게 되면 얘들아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이제 전선이 형성되는데 일단 얘네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오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는 무슨 전선? 여기는 무슨 전선? 네, 차가운 공기가 뒤쪽에 있는 한랭전선이 형성되고요. 아래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뒤쪽에 있는 온난전선이 형성되죠. 그쵸? 그러고 이제 얘네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얘네가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만날 거야. 이제 마주보면서 만나면 무슨 전선이 형성되지? 삐리링 정체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정체전선이 일단 첫 번째로 형성됩니다. 이게 1, 2번 과정이에요. 네, 이거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일단 정체전선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정체전선 형성된 상태로 이렇게 있고 얘가 이제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온난전선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고 얘 한랭전선은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 둘이 만나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있었던 게 얘는 올라가고 싶고 얘는 내려가고 싶으니까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층이 이렇게 나뉘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시옷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온대저기압이라고 했죠.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면서 네, 요렇게 온대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공기 그리고 요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에는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뒤에서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위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앞에는 찬 공기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요 근처 주변에는 다 찬 공기고요. 여기만 따뜻한 공기가 있어. 그치? 그럼 얘네가 이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해.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려고 해요. 공기 상승, 여기도 공기 상승. 그러면서 요 중앙 부분, 이제 여기에 다 찬 공기니까 여기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중앙 부분이 공기가 제일 상승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기가 뭐냐면 바로 저기압이 형성되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게 등압선입니다. 등압선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되고요. 요 중심이 가장 저기압, 그리고 멀리 갈수록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 모양처럼 이렇게 고기압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3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온대저기압 이렇게 형성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있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또 사라지냐. 이제 4번이죠. 4번은요. 봐봐.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점점 이렇게 또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한랭전선이 어때? 훨씬 빠르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전선면 속도가. 그치?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더 빠르게 하다가 결국 추월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무슨 전선 모양이야? 네, 폐색전선이 형성되죠. 한랭전선이 빨라서 온난전선을 추월하는 거지. 그래서 폐색전선이 형성됩니다. 폐색전선이 형성된다 했는데 여기에서 얘들아 이 폐색전선 있지. 이 폐색전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폐색전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소멸된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봐봐 얘들아 봐봐. 여기 한랭전선 뒤에는 무슨 공기? 찬 공기. 그리고 한랭전선 앞에는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 뒤에는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 앞에는 찬 공기지. 그치? 근데 이게 완전히 합쳐지면서 가운데 있어야 할 따뜻한 공기의 자리가 없어졌어. 그 말은 이 따뜻한 공기가 완전히 상승해서 하늘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찬 공기만 남은 거죠. 근데 봐봐.
전선이나 전선면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경계면으로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긴 찬 공기밖에 없어. 그럼 이 전선 자체가 어떻게 되겠니? 네, 소멸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멸을 하게 됩니다. 네, 온대저기압이 소멸돼요. 그래서 이 1, 2, 3, 4, 5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온대저기압의 탄생과 소멸,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정체에다가 그 다음에 시온 모양, 그 다음에 폐색전선,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체랑 폐색을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네, 온대저기압 소멸까지 됐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온대저기압이 이제 방금까지 내가 약간 간단하게만 해봤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학습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온대저기압이에요. 봐봐, 내가 여기 시온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가운데는 따뜻한 공기고요. 이제 겉에 여기 부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부분 있지, 산처럼. 이 부분이 찬 공기다. 그래서 이 산을 타고, 쉽게 생각하면 이 산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여기 중심에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저기압에서 멀어질수록 고기압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타고 딱 내려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땅이 여기 있고 이렇게 사는 건데 요거를 이제 단면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죠. 요 단면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때의 날씨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온대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에 따라서 날씨의 순서가 바뀌니까. 근데 봐봐, 여기 A, B, C 구역이 중요한데 내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이 온대저기압 전체가 이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슬슬슬슬슬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슬슬슬슬 이동을 하게 돼. 그럼 내가 이제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다고 할 때 얘네가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움직인다고 치고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봐봐. 뭐 먼저 만나? C 먼저 만나요. C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B 만나고 그 다음에 A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겪는 날씨는요. C, B, A 순서예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너네 그 온대저기압 그 이런 그림이 있고 아래 보면 CBA 순서로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지. 그래서 그 날씨 해당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떤 날씨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난 여기 있어. 우리 항상 여기 있어. 우리가 뭐 바다에서 갑자기 살진 않으니까 딱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얘가 편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온대저기압이. 한번 볼게요. 온대저기압 오세요. 네, 온대저기압 이렇게 옵니다. 와요. 네, 왔어요. 그럼 여기 보면 얘들아, 이거 무슨 구름이야? 층운형 구름이죠? 층운형 구름. 층운형 구름이면 무슨 비가 와? 지속적이고 가는 비가 와요. 그래서 지속적인 비가 온다. C 지역에는. 근데 C 지역에 이따가 또 적을 거 있으니까 지속적인 비 이거 위쪽에 약간 깔끔하게 써주세요. 지속적인 비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런 비가 온다는 거죠. 부슬부슬 약간 요런 비. 약간 추적추적 이런 느낌, 추적추적 이런 느낌으로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게 돼요. C 지역에. 먼저 겪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아직 여기 보면 온대저기압의 중심, 요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지금 비만 옵니다. 비만. 아직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어. 이따가 기압 변화할 때도 볼 거기 때문에 잘 봐두세요. 이 모양을. 여기는 그럼 비교적 고기압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지속적인 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해요. 또 밀어. 네, 이동합니다. 이동해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네, 요 딱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봐봐요. 봐봐. 여기 비 오고 여기도 비 와. 구름 꼈어. 근데 이 사이는 비교적 어때?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공기만 있는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돼요. 네,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 불하고가 아니라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딱 이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해가 쨍쨍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오늘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그러면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지나간 후냐? 여기 딱 가운데냐? 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의 날씨는요. 내가 한번 보여줘 볼게. 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고기압이지. 우리나라 완전 고기압 1025헥토파스칼이죠. 완전 고기압. 지금 날씨 맑죠? 근데 이제 이쪽에 저기압이 있지.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이제 저기압에 해당해서 비가 올 수 있는 거죠. 당분간은 맑겠네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날씨가 우리 미래 날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우린 편서풍이 부니까.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는 네, 온대저기압 가운데 부분. 여기가 이제 B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이동합니다. 이동해요, 이동. 네, 이동을 해서 여기에 해당하게 되죠. 여기는 뭐야, 얘들아? 저군형 구름이다. 네, 여기는 저군형 구름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비가 와? 네, 짧고 굵은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소나기가 이렇게 오게 되죠. 쏴 하고 오는 거야. 아까 여기는 추적추적 이러고 왔다면 여기는 쏴 이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방금 본 그 A, B, C 다시 나타내면 네, C는 이게 먼저 온다 그랬지? 지속적인 비 왔다가 저기압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 왔다가 그 다음에 소나기 이렇게 발생하죠. 그럼 이제 이거를 얘들아 우리가 기압이랑 기온 변화를 한번 보자면 일단 봐봐. 이렇게 있지.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어. 시온 모양. 근데 여기에서 봐봐. 온난전선은 앞쪽이 찬 공기, 뒤쪽은 따뜻한 공기. 얘는 한랭전선은 앞쪽이 따뜻한 공기, 뒤쪽이 차가운 공기죠. 가운데는 따뜻한 공기, 양쪽은 차가운 공기야. 그치? 그럼 일단 C지역은 봐봐. C는 여기에서 이제 봐봐. 요 지역이잖아. 그럼 여기는 어때? 찬 공기죠. 여기는 기온이 낮아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B는 요 가운데로 쏙 들어가잖아. 그럼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요렇게 이동하면서 어떻게 되냐? 온도가 네, 기온이 올라가게 되죠. 거기 화살표에다가 적어주세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압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봐봐.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죠. 근데 우리가 봐봐. 방금 전에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요게 있을 때는 여기가 지금 비교적 고기압이야. 왜? 저기압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이동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저기압이. 그러면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죠. C에서 B로 이동하면. 기압이 낮아지고 기온은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제 B에서 A 갈 때 한번 볼게요. B에서 A 갈 때는요. 얘가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저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로부터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압은 어떨까? 기압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기온은 다시 여기에 따뜻했는데 나가면서 찬 공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나가면서 찬 공기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은 높아지고 기온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기 빠랑 이렇게 다시 데려와서요. 여기가 이제 C고 여기가 이제 B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A잖아.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볼 건데 여기에서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죠. 저기압의 중심이야.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여기로 바람이 어떻게 들어오겠죠. 바람이 들어올 거야. 바람이 들어오는데 저기압에는 바람이 어떻게 들어온다 했지? 좋아. 고마워, 치영아, 재현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람이 이제 저기압 쪽으로 들어오잖아.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근데 근데 북반구에서는 전향력의 힘을 받아서 얘네가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봐봐. 각 방향, 여기 C, B, A에서요. 풍향도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요거 C부터 볼게요. C는요.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약간 동쪽이랑 손잡고 올라와. 여기는 남동풍. 그 다음에 여기 맑은 데는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남쪽인데 서쪽이랑 손잡고 올라오는 남서풍. 그 다음에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여기 마지막 A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들어오긴 해. 북쪽이긴 북쪽인데 서쪽이랑 손잡고 들어오는 북서풍 이렇게 붑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기압할 때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온다,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 요거를 어떻게 적용할까 너네가 그냥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할까봐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의 방향도 바뀐다 온대저기압엔. 그럼 온대저기압 얘들아 봐봐. 기압 바뀌어, 기온 바뀌어, 이거 전선 건너뛸 때마다 기온 바뀌어, 기압 바뀌어, 바람 풍향 바뀌어, 그리고 또 날씨 바뀌어. 얼마나 적합하니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이 우리나라에 주로 발생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중위도 지방에 주로 발생하는 애예요. 왜냐면 이거는 봐봐.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이 동시에 나타나려면 얘네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려면 봐봐. 고위도 지방에 가면은 다 찬 공기밖에 없어. 저위도 지방에 가면 다 따뜻한 공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려면 중위도가 제일 적합하죠.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서 잘 나타나는 이 저기압이고요. 저기압 형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봄에 나타납니다. 봄.
근데 이제 봐봐. 정체전선으로 시작된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게 갈 때 정체전선이 사라질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라지기도 한대요. 오케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의 일기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넘어가서 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볼 건데요. 봄에는 일단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딱 보자마자 오늘 배운 온대저기압 있죠? 일기도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어요. 이동성 저기압과 고기압이 번갈아 가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 흐렸다 이럽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고기압이 왔을 때는 날씨가 맑고 따뜻하다. 그리고 저기압이 왔을 때 흐리고 구름 낀, 비 오고 이런 날씨가 나타나요. 그리고 황사가 주로 있고요. 그리고 꽃샘추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름은요. 여름은요. 봐봐. 얘들아 봐봐. 우리나라가 여기 있지.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 위쪽에 저기압이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요 아래쪽은 주로 고기압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남서쪽이잖아. 이게 정확히 따지자면 북서쪽의 저기압이고 남동쪽의 고기압이죠.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붑니다. 여름에. 그리고 여기 나타난 요 정체전선은 장마전선이겠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 기단이랑 만나면서 아주 다습한 거 더하기 다습한 게 아주 다습해져가지고 장마가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여기를 지배하면서 아주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태풍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름 말미와 초가을 그 사이에 태풍이 있죠. 초여름에는 장마 있고 아주 다사다난한 계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가을, 겨울을 보면요. 가을은요, 여기 봐봐. 아주, 고기압이 많죠? 그래서 가을에는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요.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고 첫 서리가 나타난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요약해서 나타낸 게 그 보충에 있는 우리나라의 일기도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중요한 것만 적어놓은 거라서. 그다음에 이제 겨울을 보면 얘들아, 겨울은 좀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니? 봐봐, 여기가 고기압이 아주 여기가 기세를 부리는데요. 여기가 뭐냐면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이 확장하면서 여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서쪽이라서 서고 동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기 밑에 요만하잖아. 요걸 기준으로는 북서쪽에 지금 고기압이 주로 배치한 거고, 그 다음에 남동쪽에 저기압이 주로 있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 분다고 볼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고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불고요. 한파와 폭설이 나타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온대 저기압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2단원 내용이 모두 끝났어요. 드디어. 그치?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27번부터 40번까지 문제 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40번까지 이제 해가지고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